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늘과 한민족이 이제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.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구해봤습니다. FAO, 유엔 식량농업기구죠. FAO가 발표한 자료인데요. 2002년도에 세계 마늘 재배 현황입니다. 2002년도에 중국이 마늘 627헥타 정도의 마늘을 재배했고 약 9,069톤의 마늘을 생산했다는 겁니다. 세계 1위가 중국이었습니다. 2위가 인도고요. 3위에 한국이 올라 있습니다. 그러니까 FAO가 통계를 내봤는데 한국이 세계 3위의 마늘 생산국이다 하는 거죠. 네. 한국은 당시 33.1헥타에서 약 391톤의 마늘을 생산했습니다. 중국에 비하면은 약 3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. 예,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. 그런데 국토 면적이 우리 한국의 100배라고 하는 점을 가정한다면, 국토 면적으로 대비해서 마늘 재배 면적을 따진다면 한국이 중국의 약 3.3배입니다. 그러니까 국토 면적 대비 마늘 재배 면적은 한국이 중국보다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많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세계 최고라는 얘기죠. 네. 또 한편 이 마늘 소비량을 보면 그렇습니다. 마늘 소비량을 보면은 이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을 그 FAO가 발표를 했는데요. 1998년 세계 톱이, 세계 1등이 한국입니다. 네. 한국이 1인당 98년 1년 동안 평균 7.72kg의 마늘을 먹었다,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2등인 중국이 4.14kg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한국이 약 절반 정도 먹었다는 거죠. 요것이 이제 2004년도에 오면은 역시 그 한국이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세계 1등입니다. 2004년도에 한국은 줄었습니다. 소비량이 1998년에 비하면은 1인당 약 1kg 이상의 마늘을 덜 먹었습니다. 요즘에 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늘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. 그럼에도 역시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. 이때 이제 중국은 이제 뭐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마늘을 먹었습니다. 중국인들이 98년경에는 이제 마늘을 작게 먹다가 사스 때문에, 사스가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죠. 그래서 이제 뭐 홍콩도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됐었는데, 이 사스가 중국에서도 이 조선족 같은 경우에 사스에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. 네.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스에 피해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왜 이 한국인들이 이 사스에 안 걸렸을까,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늘과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. 이래서 중국에서 마늘과 김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. 중국인들이 이제 마늘을 좀 많이 먹게 됐다, 이런 통계인데, 역시 우리 한국은 뭐 예나 지금이나 세계 최고의 마늘을 먹는 나라입니다. 네, 그 점은 이제 FAO 세계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통계 자료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. 같은 시기에 98년도에 우리 한국이 1인당 연간 7.72kg의 마늘을 먹을 때 호주 같은 경우에는 0.25kg, 예? 우리가 7.75인데 0.25니까 뭐 엄청나게 작죠. 예.
0.25는 그 작은 건 아닙니다. 영국 같은 경우에는 0.07입니다. 연간. 그러니까 호주가 0.25인데 영국은 0.07. 호주는 영국보다도 한 3배, 4배 정도 더 먹습니다. 그러면 왜 이 호주는 영국보다는 더 3배, 4배 마늘을 더 먹을까요? 네, 호주에는 한국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습니다. 동양계가 많죠. 예, 영국에 비하면. 그래서 호주의 마늘 소비량이 좀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찌됐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계의 차기 현상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. 중국의 경우는 마늘 먹는 양이 좀 늘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왜 통계가 중국이 마늘 많이 먹는 것으로 나온 이유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김치를 어떻게 생산하는 게 맛있다는 걸 알려줬죠.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은 김치 공장을 중국 한족들이 뭐 하긴 합니다만, 그 생산한 김치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? 한국으로 옵니다. 예, 김치 쪽에는 마늘이 많이 들었죠. 예, 사실 그 마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식품이 김치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? 중국에서 만들어진 김치 쪽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갔고, 그 마늘이 그 들어간 김치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, 통계상으로는 그게 중국인들이 먹는 거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은 통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마늘을 먹는 것이죠. 예, 통계보다도. 한편 중국은 통계보다는 훨씬 작은 마늘을 먹게 되는 겁니다. 예, 우리 한국은 압도적으로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.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는데 그냥 마늘을 단순하게 많이 먹느냐 하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마늘은요, 그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사람들이 생마늘은 좀 맵고 아리니까 먹기를 주저합니다. 어떻게 먹습니까? 불판 위에 마늘을 올려놓고 구워서 먹죠. 이렇게 불판 위에 마늘을 올려놓고 구워서 먹으면은 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. 네. 예, 마늘은 그 알리나제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성분입니다. 이 알리나제라고 하는 이 마늘의 주성분은 불로 열을 가하면은 날아가 버립니다. 녹아 버립니다. 그래서 먹으라 마나인 게 되는 거죠. 물론 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대부분의 주성분이 날아간다고 합니다. 또 이 마늘을 칼로 썰어서 먹거나 그냥 먹으면은 또한 마늘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. 그건 왜 그러냐? 마늘은 체스터 제이 카바리토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1944년에 마늘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절구통에 넣고 짓 빠서 먹을 때, 그럴 때 이 알리나제 성분이 알리신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이 피를 맑게 해주고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의 저항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. 예. 그러니까 마늘은 이 반드시 절구통에 넣고 짓 빠서 생으로 먹을 때 그 알리신 성분이 극대화된다는 거죠. 그렇게 먹을 때 마늘은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. 우리 몸속에서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밝혀낸 건 1944년입니다. 참 부끄러운 일이죠. 예. 우리가 마늘의 민족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했던 겁니다. 어찌됐건,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? 우리 선조들은 말이죠. 그런 과학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어찌됐건 우리 선조들은 아주 마늘의 그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어왔던 겁니다.
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마늘을 먹어야 몸에 좋은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.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참 놀라운 일이죠.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마늘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가장 극대화시켜서 먹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.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었다. 예. 역시 우리 한민족은 마늘의 민족인 겁니다. 예. 감사합니다.